자, 아파트에서 역전세난이 터져야 폭탄 터지지 않나요? 규모 보면 다 소액 빌라지 않나요? 아니요. 역전세, 이거는 헷갈리게 하는 건데, 역전세난은요, 전세 가격 하락을 역전세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세란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막 헷갈리게 많이 쓰는데, 깡통전세에다가 역전세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전세 사기에다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랑 역전세는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아파트가 깡통전세 나면 진짜 그거는 심각한 거고요. 저기 원래 전세가격 90% 넘는데 뭐 이런 데 아니었으면, 이게 터지는 게 지금 빌라 또는 오피스텔 또는 원룸 이런 데서 많이 터지고, 아파트는 지금 역전세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세 가격 하락 갱신, 역대 최고라고 하고 있죠. 근데 4건 중 한 건만 하락 거래가 되는 이유는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6억에 지금 23년 5월이니까 19년 5월에 6억에 전세를 했어요. 그리고 21년 5월에 5%만 올려서 6억 3천에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5월에 나가려고 했는데 임대차 3법 핑계 대면서 엄청나게 올려놨던 부분 있죠. 그게 다 빠졌냐라고 하면 그만큼 빠지기는 굉장히, 벌써 빠지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 거고, 지금 봤을 때 역전세 날 것 같은데 그냥 6억 3천에 재계약 해주시죠. 큰 차이 안 납니다. 지금 한 6억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3천 돌려드릴 돈이 없어요. 여걸세를 주든가 아니면은 돈 없어요, 배째 연장하든지, 돈 받고 싶으면 연장하세요,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그래서 연장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두 번째는요, 6억 했는데 21년 5월에 막 엄청 올려버렸어요. 임대차 3법으로 언론 플레이 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안 돌려줘.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요, 배째. 그러면은 구해놓고 나가든가. 근데 구해놓는 사람도 8억으로 구해주세요, 난 돈 없어, 이래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못 구해서 못 나가든가, 또는 보증금 미반 건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하락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락 거래가요 많이 안 뜨는 이유는요, 거의 이렇게 세 번째 유형으로 6억 3천 했는데 여기는 아직 거기까지 안 떨어져서 한 6억 5천 정도에까지 떨어졌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락 거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요 경우는 그냥 상승 거래, 혹은 뭐 같은 가격이라면은 연장 거래. 근데 요런 데서 그냥 연장을 해주든가, 집주인들이 워낙 권리가 많으니까 임대인 협회에서 그 난리 치더라도요, 세입자 권리는요 10중에서 1밖에 안 돼요. 임대차 3법 때문에 1까지 올라온 거야. 원래 95대 5였는데 90대 10으로 바뀐 거예요, 세입자 권리가. 아니면은 안 되면 그냥 보증금 미반환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기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죠. 떨어질 것들이 다 저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아니면은 아예 전세 사기처럼 배째라 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해결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혹은 가입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놓고서 나가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요, 그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걸로 뜰까요? 아니죠.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떨어질 것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태반이고, 올라갈 것들은 그냥 상승 갱신을 하니까, 유지될 것들은 그냥 갱신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전월세 가격 하락 거래 건수가 역대 최고로 많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다? 지금 역전세난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역전세난이 난 게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냐. 지금 핵심적으로는요, 원래는 22년 한 1분기 2분기 때부터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계속 우겼죠. 특히 막 상승론자 유튜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는 역전세난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그 유튜버들 뭐라고 그랬어요?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말 바꾸면서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했는데 8월부터 뚝 떨어졌죠. 작년 8월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역전세난이라고 하더라도요, 8, 9, 10, 11, 12, 1, 2, 3, 4, 5 벌써 10개월째예요. 10개월째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역전세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전세가 올랐어요. 우리 동네에 본인이 보고 계신 아파트, 그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나올 수 있죠. 하락
하락장이라고 해서요. 지금 하락장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여기는 일시반등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또 장난질 치면서 막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여기는 다 같이 담합해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단지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특히 그게 심한 게 신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담합이 워낙 심하죠. 왜? 신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동네들도 있어요. 저희가 특히 많이 갔던 동네가 동탄을 특히 이야기를 많이 했죠. 거기가 진짜 막 집값에 미쳐가지고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아니더라도요. 신도시 쪽은 전반적으로 젊은 층에서 분양 받아가지고 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떨어지면 인생이 망가져 버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담합합시다. 우리 힘을 모아 담합해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지킵시다. 아파트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차피 감가상각 되는 건데. 근데 그럴 때 매물을 내리죠. 근데 막 부동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요, 거기 매물은 다 4억인데 전화 걸어서 3억짜리 있어요. 근데 요거 올려놓으면은 주민들이 워낙 허위 매물 신고를 하고요, 또 전세 가격 떨어진다고 난리 치니까 저분이 와가지고 부동산에 몰래 오는 사람들한테만 따로 이야기 해달라고 매물 올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조장했던 조장꾼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요, 그냥 데이터 보시면 나와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주간이니까 주간 변동이 중요하죠. 주간 전세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없어요. 이거는 아파트예요. 여기 있다. 송파구 계속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여기 성남, 수정구, 광명시, 이것도 다 계속 파란 나라를 보고 왔니? 꿈과 사랑이 가득하다가 갑자기 빨간색 하나씩 뜨는 거죠. 하남. 응? 그 다음에 여기 뭐 인천 서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하고 있다는 세종, 여기가 그나마 한 5주 정도 나왔고, 삼척, 태백, 김해, 영주시, 뭐 문경시, 이런 데만 나오고 있죠. 저런 데들은 거품이 많이 안 꼈던 동네들이니까. 저거는 뭐 KB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니까 KB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KB가 더 심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상승할 때도 KB가 더 튀어 보이고 하락할 때도 KB가 더 튀어 보여요. 핵심은 KB는 호가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신고를 위주로 다루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역전세는 이미 나고 있어요. 몇 달째, 한 10개월째 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맨날 빌라 오피스텔만 이야기하니까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럼 집값이 지금 왜 떨어지겠어요? 영끌족들 이자 부담이 크다.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도요, 진짜로 막 당장 못 버틸 영끌족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붕괴되면 영끌족들만 죽는다라고 하는데요, 붕괴됐을 때 특히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투기꾼들이 더 심하죠. 내가 20채를 샀어요. 영끌족이요, 한 채 샀어요. 집값이 1억 떨어졌어요. 근데 20채를 샀어요. 전세 가격 하락폭이 더 심한데도 전세 가격이 1000만 원씩만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2억 필요해요. 근데 그들은 그 2억을 남겨두지 않았죠. 그래서 역전세가 이미 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역전세가 특히 심하게 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임대차 3법 언론 플레이. 그래서 임대차 3법은요, 저금리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니까 그때 전세 거품에 넘어가지 말고 한번 버텨라, 이런 취지로 나왔던 건데, 원래 그래서 저금리로 한 이렇게 올라갈 거를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더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빠져야 될 건데 이렇게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가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세 자금 대출 vs 월세, 요걸 봤을 때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월세가 딱히 비싸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세 공포. 전세 공포가 지금 내 집에서 아파트에서 터지고 있진 않더라도요, 빌라에서 터지고 오피스텔에서 터지고 등등 터지는 데다가 플러스로 지금 대환 대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전세금 반환 소송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개인 회생 파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경매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세 들어가기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로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고점이 워낙 심했던 만큼 지금
그 여파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역전세 난 중입니다. 역전세 난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10억짜리 집에서 전세 한 7억 넣고 살았어요. 근데 역전세가 워낙 심각해져서 집값도 한 8억으로 떨어지고 전세가를 한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 3억을 돌려줄 돈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억 대출을 받죠. 근저당. 그래서 지금 형국은요 8억짜리 집에다가 3억 대출을 받고 자기 돈 원래 2억 붙어있고 전세가를 4억에 놓으면 안 나가니까 근저당 껴서. 그러니까 3억에 놓는 거예요. 요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같은데 특히 집값 하락 심하고 전세가 하락 심한데 신도시 가보세요. 다 보여요. 거기 부동산 가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요 싸게 나왔는데 해가지고 딱 물어봤을 때 아주 나쁜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꾼들이랑 그 편먹은 공인중개사들 이런 인간들 아니면요 아 근데 요거 근저당 껴있는 물건이에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 다 보일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다 답 나온다.